네, 투자로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입니다. 자, 오랜만에 바이오 진단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도를 위축시키는 그런 재료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한올바이오 파마에 이어서 뭐 헬릭스 미스 관련된 이런 어떠한 신뢰감, 문제가 불거지면서 바이오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나마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대형 바이오주들이 명맥을 이어가면서 그나마 바이오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최근에 이러한 분위기가 침체된 바이오 시장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한번 진단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알테오전의 공통점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타이틀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알테오전의 공통점 찾기로 오늘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일단 뭐 두 개의 공통점은 뭡니까? SC 제형, 그죠? 이 플랫폼 업체. 물론 알테오젠 같은 경우야 뭐 살짝 기술이 좀 다른 분야인데요. 일단 그 정맥 주사제를 피하 주사제로 바꾸는 그런 기술. 특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원천 기술을 보유해서 그 기술을 글로벌 10대 제약회사와 1조 6천억 기술 수출을 작년도 연말에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알테오젠이 좀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독점적 어떤 기술 수출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다른 또, 이런 바이오 회사들과 글로벌 제약 회사들과 또 한번, 그쵸. 기술 계약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알테오젠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최근 들어서도 계속해서 주가의 흐름이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뭡니까? 그렇죠. 램시마 SC제. 자,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레미케이드의, 그죠,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근데 레미케이드는 SC제형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셀트리온, 최근에 이제 램시마 SC가 독일에서 첫 처방이 이루어졌죠. 일단 이 공통점들을 한번 좀 찾아보고요. 특히 이제 시젠이라든가 최근 또 각광을 받고 있는 시젠, 또 LNC 바이오, 또 사이토젠, 뭐 삼성 바이오, 또 셀트리온 관련된 셀트리온 제약하고 셀트리온도 같이 묶어서 한번 진단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회사의 서머리일까요, 여러분들? 그쵸? 한번 맞춰보세요.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작년도 매출액과 또 올해 예상 매출액, 또 내년도 매출액을 한번 여러분들 비교를 해보시고요.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그죠?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영업이익이 무려, 그죠? 3배가 폭증을 하죠. 자, 이렇게 본다면 실적만 놓고 봤을 때 가장 주가가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는 해가 바로 2020년도입니다. 특히 말씀드린 대로 램시마 SC가, 그죠? SC제형 아시죠, 여러분들? 그쵸? 입원을 해서 우리가 뭐 램시마 처방을 받으려면 한 반나절 정도 입원을 해서 이렇게 링겔 맞는 식으로, 그렇죠? 예, 이렇게 정맥 주사제처럼 이렇게 처방을 받았었는데, 이 SC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피하 주사제, 우리가 가볍게 주사 한 방 맞는 것처럼 이런 어떠한 제형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간편하다란 얘기예요. 그죠? 간편하고 또 오리지널보다 가격이 싸다라고 한다면, 그죠? 환자들이 처방을 안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램시마 SC가 며칠 전에 독일에서 첫 판매가 됐고요. 특히 이제 그 독일에서 첫 번째 처방이 이루어진 거는 사실 상당히 계획된 것이었죠. 특히 이제 TNF 알파 치료제라고 하죠. 우리가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독일이 가장 큰 시장이에요, 유럽에서. 2조 3천억 정도의 시장 규모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뭐 독일에 이어서 뭐 영국이라든가 뭐 네덜란드에 순차적으로 출시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전체 유럽의 TNF 알파 치료제 시장 규모가 한 10조 원 정도 됩니다. 특히나 이 램시마의 그 오리지널 약인 레미케이드 1차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들한테 굉장히 또 다른 어떠한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램시마 SC가 활용될 수 있는 가치가 좀 높아진다라는 측면에서 올해 2020년도에 실적에 어떠한 열쇠를 쥐고 있는 게 바로 램시마 SC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2020년도가 셀트리온의 제2의 도약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돋보이는 어떤 실적을 자랑한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제가 이제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죠. 램시마 SC는 직판 체제라는 거예요. 직판 체제. 여러분, 직판 체제가 뭔지 아시죠? 사실 약이라고 하는 거는 뭐 개발하는 회사 따로 있고요. 그죠? 또 생산을 해주는 또 시스템이 따로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마케팅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사실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유럽이라든가 미국 시장에 갔을 때, 그렇죠.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 제약 관련해서 마케팅 어떤 뭐 업력이 딸리다 보니까 유명한 뭐 이스라엘 테바사라든가 존슨앤존슨 뭐 이런 마케팅 업체를, 그렇죠. 또다시 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에 마진이 많이 좀 깎였었어요. 근데 이 램시마 SC부터 직판 체제에 나가면서 이제는 셀트리온이 어느 정도, 그렇죠. 레퍼런스가 좀 증가했다, 늘어났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직판 체제에 나선다라는 것은 실적 부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 또 허즈마라든가 트룩시마가 지금 본격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트룩시마 같은 경우는 암이에요, 여러분들.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고요. 트룩시마라든가 허즈마 같은 경우에는 암 치료제예요. 그거에 대한 바이오시밀러이기 때문에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특히 이제 그 트룩시마 같은 경우에는 리투산과 마찬가지로 모든 적응증에 허가가 난 상태고, 특히 미국 시장에서 트룩시마가 출시된 지 2달 만에 마켓 시어가 1.5%나 늘어나는, 1.5%로 고성장을 했다라는, 그죠? 그런 결과치도 나와 있죠. 그래서 연내로 올 연말까지 마켓 시어 시장 점유율 한 10% 이상 차지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여러분들 실적, 특히 영업이익의 증가율을 주목해 봐야 되겠고요. 여러분들 누차 강조를 해드립니다만 주가 한번 볼게요. 주가라는 것이 실적이 좋다가 계속 이렇게 좋은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별로, 그러니까 실적이 뭐 별로 안 좋았다가 확 좋아지는, 그러니까 고성장하는, 급성장하는, 실적이 급증하는 그런 구간에서 그렇죠. 가장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최근의 흐름이 바이오 시장이 어떤 침체된 그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 흐름은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오늘은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이거는 뭐 많이 오른 거에 따른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최근에 올랐습니다만, 자,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전고점까지만 간다라고 하더라도 전고점이 얼마였나요? 최고가는 한 15만 원 정도 갔었죠. 그렇죠? 아주 가파른 그런 어떤 주가의 상승세가 최근 들어서 이어지면서 뭐 기술적 조정은 나올 수 있어서 뭐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조정을 노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미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어떤 잠재력 이런 부분은 지난 방송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제가 다뤄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알테오젠인데, 여러분들 알테오젠도 그렇죠. 1조 6천억 기술 수출, 우리나라에서 헬스케어, 바이오 업종 중에서는 가장 큰 금액의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그렇죠, 정맥 주사제를 피하 주사제로 변경하는 원천 기술,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거를 갖다가, 그렇죠, 10대 글로벌 제약회사와 1조 6천억 기술 수출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알트 B4라고 하는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그죠? 이름 좀 어려운데요. 제형 변경 플랫폼이에요. 이게 기술이. 알트 B4라고 하는 이 플랫폼이 효소예요, 효소. 이 효소를 투입해서 정맥 주사제를 피하 주사제로 바꾸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테오젠을 생각하면 반드시 미국의 할로자임을 갖다가 우리가 떠올려야 돼요. 할로자임이라는 회사는 뭐냐면, 그렇죠, 알테오젠과 마찬가지로 이 원천 기술, 제형 변경 플랫폼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로슈를 출발로 해서 뭐 파이자라든가 최근까지 10개 글로벌 제약회사와 60여 개의 어떤 물질, 이거를 갖다 라이센스 계약 체결을 했어요. 약 금액으로 보면 7조 원 정도 되는데 거기 나와 있죠. 2006년부터 로슈, 그죠? 그다음에 또 뭐 다른 제약회사들 많이 있잖아요. 존슨앤존슨도 있고요, 에브비도 있고, BMS도 있고, 그죠? 이런 회사들과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물질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렇죠? 주가가 또 시가총액이 크게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죠. 그렇죠? 특히 이제 2006년 로슈의 한 6억 달러, 2012년도 화이자의 5억 달러, 그죠? 이 라이센스 체결 이후에 시가총액이 약 3천억 정도가 급증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알테오젠도 지금 미국의 할로자임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가총액이 현재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 최근에는 어때요? 자회사죠? CGS FND인가요? 5개 펀드사에서 80억 투자 유치, 제3자 유상증자 배정, 그죠? 이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탄력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알테오젠의 흐름은 그나마 자, 어땠습니까? 자, 일단 공통점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알테오젠의 공통점 첫 번째가 뭐냐면 그렇죠. 정맥 주사제를 피하 주사제로 바꾸는 그죠? 이런 기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최근에 신뢰도가 많이 땅에 떨어졌죠, 완전히. 그죠? 배신감. 이 바이오 시장 전반적으로 이런 불신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기운들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 두 종목, 물론 이 두 종목만은 아닙니다만 이 두 종목이 시세를 현재 2월 달에 굉장히 강하게 주도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알테오젠 주가 최근에 이제 자회사 투자 유치권도 있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지금 그죠? 작년도 12월 달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가장 큰 거래량이 바로 기술 수출에 성공한 그날 거래량입니다. 그 이후에 주가 관리를 잘 이어나오다가 그리고 한 단계 주가가 점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죠? 상승 기조가 웬만하면 꺾이지 않을 수 있는 그죠? 역사적 신고가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할로자임과 마찬가지로 알테오젠 추가적으로 라이센스 아웃 계약 체결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2020년도 알테오젠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올랐다고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종목 역시도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충분한 조정 기간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조정 기간을 잘 활용한 매수 충분히 우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시젠, 여러분들 시젠 주가도 상당히 양호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죠. 자,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진단 씨앗 공급 개시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틀째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가기엔 좀 부담스러워. 최근에 그죠? 올해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특히 시젠은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걸로 예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미 선반영돼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지금 따라서 매수하는 거는 다소 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서 주가가 오르는 것들은 그렇죠. 반대급부가 반드시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시제는 안정적인 어떠한 그런 실적을 바탕으로 최근 이슈까지 합해지면서 주가가 올랐지만 그렇죠. 단기적인 어떠한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다소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최근 이제 코로나19 진단 시약이 지난 7일 유럽 인증에 이어서 12일 날 식약처 승인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틀째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다소 오늘은 에너지가 조금 약한 그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볼게요. 사이토젠이죠. 자, 사이토젠은 우리가 좀 생소한 그런 어떤 회사예요, 여러분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0월 달에 이 매집 흔적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죠? 최근 들어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주가의 흐름이 또 특히 거래량의 흐름이 변동이 없는 그런 회사죠. 요거는 이제 알테오젠의 여러분들 라이센스 계약 개요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계약 기간이 2039년까지네. 그죠? 그 다음에 알트 비포 말씀드렸던 이 효소 제형 변경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토젠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이토젠은 무슨 회사냐? 순환종양세포라고 CTC라고 하는데요. 순환종양세포 기반 액체 생검 전문 기업이에요. 생검. 여러분 생검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조직 검사 아시죠? 조직 검사. 그러니까 환자로부터 조직을 떼내서 그걸 이제 관찰하는 진단 과정을 우리가 생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액체 생검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제 암 검사할 때 조금 의심스럽다 할 때 이제 조직 검사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조직을 떼어낸다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그죠 비위생적이고 또 그걸 통해서 그죠 다른 어떠한 바이러스에 또 감염될 수 있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 피를 통해서 사이토진이 그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액체라고 하는 건 이제 피입니다. 피를 기반으로 바이오 마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조직을 떼내지 않고 이렇게 생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사이토젠입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액체 생검 전문 기업이다. 자, 순환 종양세포는 그렇죠. 원 바람에서 떨어져 나온 이제 암세포. 그래서 혈액을 통해서 다른 장기로 이제 전이를 일으키는데 이 순환 종양세포를 채취,
또 세포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암 치료를 위한 바이오마커를 발굴한다. 이런 기업이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어떻게 하는 뭐 기업이다. 전체적으로 사업부별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전체가 다 그쵸? 액체 생검 응용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거의 95% 이상 수출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의 흐름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뭐이 종목은 아직까지도 역사적인 신고가 종목은 아니에요. 그죠? 지금 최근 들어서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반전을 좀 꾀하는 그런 모습이고 상장된 지는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 들어서의 이제 이 사이토젠의 매력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특히나 10월 달에 대량 거래 여러분들 지난번에 주식 공부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그죠? 한 14,000원, 14,500원 정도까지 주가가 만약에 올라왔을 때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거래량은 매물이 아닌 매집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사이토젠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합니다. 이걸 뭐 얼마에 사야 되느니 뭐 이런 말씀 제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바이오의 자존심, 삼성 바이오로직스 볼게요. 오늘은 조정받고 있고, 최근 들어서 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여러분들 사야 돼요. 그쵸? 앞서 말씀드린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마찬가지로, 코스피 시장의 바이오의 자존심, 코스닥 시장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바이오의 자존심, 이 두 종목이 올해 본격적으로 주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특히 앞서 말씀드린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영업이익이 급증한다 그랬어요. 작년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본격적인 그렇죠. 투자 회수 기간. 이제는 뭐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 에피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동안 이제 투자했던 거, 뿌려놓은 거에 따라서 이제 걷어들일 시점이 된다라는 그 원년이 바로 2020년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특히 그렇죠. 이번에 바이오젠이 미 FDA에 통과가 되면 치료제, 치매 치료제가 FDA에 통과가 되면 그렇죠. CMO를 갖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위탁 생산을 맡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수혜주기도 하다. 이런 부분 여러분 반드시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50만원 잘 안 깰 것 같아요. 그죠? 50만원 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우리가 매수를 지금 해도 무난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까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셀트리온은 다소 좀 무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마찬가지로 올해 실적이 기대가 되면서 제2의 어떤 전성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지만 주가가 좀 무거운 그런 관계로 셀트리온보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셀트리온 제약까지 보면요. 아무튼 3사 합병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서정균 회장이 지난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물론 그 전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3사 합병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셀트리온 제약도 상당히 그렇죠. 유망하고 또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3형제 중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장 유망하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뭐 이 바이오 종목군들 뭐 언제 사냐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바이오 특히 제가 언급해 드린 종목군들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혼자서 하지 마시고 바이오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저도 실수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특히 바이오는 여러분들 좀 경험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혼자서 하실 생각 하지 마시고요. 체험 VIP 3개월 만이라도 한번 현대투자연구소의 VIP 회원 체험을 해보신다면 여러분 색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바이오를 다뤄왔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알테오젠의 공통점 찾기부터 해서 주요 종목군들 브리핑을 해봤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하신 분들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함께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